충성! 자, 이번 시간 우리 기본 개념 강의에서 네 번째 시간 왔어요. 기본 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보장 방식, 품목, 보험금 저런 게 있어 하고 빨리 눈에 익히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두 번 정도. 여기서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갈게요. 자, 그리고 인사 맞어요. 자, 우리 밭작물 하고 있었죠? 밭작물에는 첫 번째 종합위험 수확감서 보장 품목 있었죠. 양양, 고마오, 감차, 콩팥, 수박.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고, 불호, 무, 배, 단당, 파, 시, 매, 시, 양 하고 지금 이번에는 밭작물 종합위험이 아니라 특정위험. 특정위험은 기타라는 표현이 없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볼 거고. 역시 인삼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보험금 명칭은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 공식은 가피자,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이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계산한 보험금 공식에서 한 보험기관의 사고 여러 번 날 수 있죠. 그러면 앞전에 지급했던 기지급보험금, 얘는 기지급보험금 누적액 합계액이겠네요. 이렇게. 피해율은 이렇게 전수조사 피해율과 표본조사 피해율 두 개로 나누고 지금 기억하실 건 짝대기 두 개만 있던 기억하세요. 인삼은 이 피해율 구할 때 일단 짝대기 두 개 딱 그리고 봅니다. 짝대기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기본 틀이 시험장에서 착착 나와야 돼요. 그런 싸움이에요. 저는 그 결과값을 먼저 보여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고자 함이고 전수조사니까 전체 재배 면적분의 금차 수확한 면적을 전부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금차 수확을 했으니까 그 수확한 무게를 다 재겠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기는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라고 해서 우리 인삼은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어때요? 해가 갈수록 그 인삼의 단가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준 수확량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그거는 좀 암기를 나중에 해주셔야 되겠고 얘는 에트는 단가라는 개념이죠. 즉 단위 면적당 개념이에요. 얘는요. 단위 면적당 조사한 수확량을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단위 면적당 조사한 수확량이니까 여기는 조사가 전수조사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전수조사 수확량 맞고 그다음 우리 미보상 감수량 하면 딱 나오죠.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빵 때리면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고 여기 at 얘는 우리 at 아시죠? 저건 단가 개념이에요. at 단가 개념입니다. 두 번째 표본조사는 여기에 조는 조사니까 얘는 단위 면적당 표본조사 수확량이 되겠네요. 재배 면적분에 여기는 피해 면적이죠. 피해 면적에서 표본 추출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다만 얘가 단위 면적당 전수조사 수확량이고 얘는 단위 면적당 표본조사 수확량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 볼게요. 여기서 다 지우고 다시 볼게요. 갑자기 여기서 칸이 나와요. 우리 한 칸, 두 칸, 세 칸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삼의 전형적인 출제 패턴은 면적을 주거나 칸으로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면적의 일부, 칸의 일부를 주고 서로 호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기본 면적과 칸의 호환하는 공식만 알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한 칸의 면적은 두둑폭, 고랑폭, 지주목 간격해서 두둑폭에다 고랑폭을 더한 거 여기다가 지주목 간격을 말하는데 암비팁은 그냥 두고지로 갑니다. 자, 두고지로 가는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인삼 해가림설이에요. 그렇죠? 위에 차양막 씌우기 전 단계죠. 잘 보시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 이 한 칸의 면적은 이 인삼 해가림설의 바닥 면적이에요. 즉 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는 건데 그럼 가로 세로 보면 되겠네요. 딱 보니까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볼까요? 여기 얘가 지주목이죠. 요 안에 지주목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바닥에 여기가 지주목 간격. 그래서 이렇게 지주목 간격을 표시한 거고 맞나요? 세로 이제 가로만 구하면 되겠죠. 직사각형 면적이니까 가로는요 여기
색깔도 바꿔볼게요. 인삼밭이 고랑이니까 이렇게 파여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걸 위해서 평면도로 딱 찍어 보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가 두둑폭이죠. 여기가 고랑폭이죠. 두 개를 더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색깔 다시 바꿀까요? 여기가 가로 세로 두 고지 끝. 이 자체에 뭐 그 도용 나오고 그런 시험은 아니니까 수학적 개념적으로 두둑폭에다 고랑폭 더한 거 가로 곱하기 세로. 그냥 직사각형 면적이다. 끝. 여기까지 마시면 돼요. 더 이상 아실 필요 없어요. 그림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띄운 거고 이 그림 자체가 시험은 아니죠. 됐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거 지금 총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칸이에요. 두 고지로 구한 한 칸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2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이 전체 인삼밭의 면적은요, 몇 제곱미터? 한 칸에 2제곱미터, 9칸, 18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칸을 통해서 전체 면적을 환산하거나 또는 전체 면적을 주면 얘가 몇 칸이냐. 몇 칸이냐면 한 칸의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 18제곱미터를 줬는데 한 칸 제곱미터가 한 칸에 2제곱미터래. 그럼 9칸이구나. 결국 시험장에서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가는 게 이게 어려운가요? 칸과 면적을 자유자재로 왔다 가면 그 인사는 그냥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그리고 시작하면 무난합니다. 인삼은 무조건 짝대기 두 개 딱딱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집어가는 겁니다. 면적으로 줬는지 칸으로 줬는지 분모 분자와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그게 끝이에요. 여기도 칸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기조매기. 연금별 기준 수학량은 조금 암기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기존엔 줬었어요. 이제는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고 한 칸 면적 말씀드렸고 자 이제 남은 거 그래? 인삼의 특정 위험이야?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종합위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게 다 자연재해들이잖아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폭염, 폭설, 침수, 냉해. 그다음에 조수에는 새조자, 짐승수자, 새하고 짐승. 특히 저 짐승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 그다음 호두 같은 경우는 청설모 얘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조수해이고 만약에 종합위험이 되는 보장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 쭉 간 다음에 여기다가 기타 상기 재해 준하는 재해 이래버리면 종합위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타라는 표현이 없고 딱 특정을 해버렸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얘네들이 지금 보상하는 위험, 보상하는 재해이잖아요. 얘는 그냥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폭염, 폭설, 침수, 냉해는 각각의 재 명칭별로 그 재 구체적인 내용까지 서술형으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있는 폭염은 온도와 그다음에 집중호우는 강수량 기준들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집중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숫자가 출제 1순위입니다. 1순위. 항상 급하실 때는 모든 영어의 정의에서는 가로 넣기도 대비하지만 서술형에서도 그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례형에서도 그렇고. 맞나요?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이제 농작물 거의 다 마지막이 왔고 농작물에서 대부분 우리가 뭐 봤나요? 대부분 다 착과감소, 과실손해보장, 수확감소보장, 생산비 보장이었는데 지금 얘는 뭐예요? 수익감소보장, 즉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보면 해마다 이제 공판장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작물은 밭작물이든 과수든 그러면 농협의 수매 가격도 있고 그런데 가격이 어느 해는 폭락한 해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잘 된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져 농업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나그부터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그것마저도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고 있고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품목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만 추세는 점점 더 이 수익 감소 보장에 대해서 점점
한 품목 한 품목 확대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과수에서는 포도 하나만 들어와 있고 밭작물에서는 양파, 양배추, 고구마, 가을, 감자, 콩 이렇게 있다가 2025년도에 얘가 들어왔어요. 보리하고 옥수수. 보리는 논작물이죠. 옥수수는 밭작물이죠. 이렇게 두 개로 들어온 현재 그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시범 사업 통해서 어느 정도 효용 가능성, 손해율이 대략 나오면 아마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황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건 보험기간 좀 달라질 거고 품목이 달라지니까 공식은 여전히 비슷해요. 다만 이 중에서 옥수수는 보험금 공식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얘가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공식이 조금 더 복잡해요. 노멀하진 않습니다. 됐고. 우리 수학감소 보장 보험금 공식도 옥수수만 좀 특별했잖아요. 손잡고 가보자 어디로 피레미 입속으로. 맞나요? 할게요. 자, 여기 이번에 품목을 체크해보면 수익감소 보장은요. 기존에 얘들이 갖고 있던 수학감소도 보장하면서 플러스예요. 플러스. 수익감소까지 보장을 함으로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가 얘네들 모두 다 없어요. 얘네들이 원래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가 있던 애들, 얘는 없던 애들이 어쨌든 10%, 15%가 있고 없고 그런데 있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전 품목 다 자부담이 10%, 15%가 없어요. 내가 너희가 갖고 있는 수학 감소까지 보장을 하면서 수익 감소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보장이 넓어주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밖에 안 되면 보험회사엔 나는 뭐 먹고 사냐? 라는 취직이 해줘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없다. 즉 최소 20%는 자기 부담 비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순서는 보세요. 포도하고 양양고마, 가을, 콩, 보리 딱 묶어놓고 옥수수만 따로 뺐죠. 즉 저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의 공식 기본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딱 저는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룹핑해서 딱딱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딱 뼈대를 잡을 수 있게. 저는 그냥 책을 막 읽어줘도 뭐하는 거 아주 혐오하고 그런 거 매우 싫어요. 전 그런 식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완전히 녹아내서 이해하고 나서 그걸 여러분한테 뿜어내는 방식이에요. 그 써보는 때 다 담아드리는 거고. 할게요. 자, 그럼 옥수수 뺀 나머지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또 한 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첫머리 까기로 갑니다. 첫머리 까기가 훨씬 더 좋아요. 막판에 갈수록. 막판에 정리할 때마다 포도, 양배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막판에는 머릿속에 술술 막 나와야 돼요. 첫머리 까기가. 자, 포도, 양양고마, 가을, 콩보리. 포도, 양양고마, 가을, 콩보리. 얘네들은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은 공식은 그대로 갚이자. 가입금액 피율,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가 없다고 했어요. 싹 다. 피해율은 기실기예요. 이제 평수입 평 아니죠. 기실기. 기준 수입, 실제 수입, 기준 수입.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이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하는 것도 나중에 1과목의 포인트예요. 수익 감소 보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보험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얘를 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공식은 이거 외우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얘들 구하는 싸움이고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2과목에서는 이제 수확량 구하는 싸움이죠. 수확량 구하는 싸움은 품목별로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수입은 두 개로 나뉘죠. 실제 수입만 보면 이 실제 수입은 첫 번째 병충이 없으니까 가을 감자 여기다 샀어. 여기 있다. 가을 감자만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1번을 가을 감자 왜 그렇게 쏠까요? 여기다 그냥 굳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놨죠. 뭐 굳이 안 쓰셔도 될 텐데 어쨌든 헷갈릴까 봐. 가을 감자 외 나머지 품목들. 실제 수입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가 조사한 수확량, 여기다 미보상 비율 때려 미보상 감수량,
여기다 미부상 별 때린 거 그거 아니에요. 미부상 감수량, 그 다음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둘 중에 작은 것을 곱한다. 가을 감자는 감자의 모든 감자가 아니죠. 봄 감자,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 중에서 가을 감자만 수입감소 보장 품목에 해당이 된다. 봄 감자, 고랭지 감자는 아니다. 감자는 여전히 병충해를 보장하는데 이 실제 수입에서는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병충해 감수량을 차감한다. 우리 평수미병, 수확감소 보장 피해율의 그 피해율의 평수미병, 병은 플러스였어요. 피해율의 반영. 여기서 실제 수입 반영할 때는 마이너스 병충해 감수량. 이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여기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둘 중에 작은 값을 곱한다. 자, 공식 다시 한번 썼습니다. 보험금은 가피자, 저 피해율은 기실기, 기준 수입은 평기, 실제 수입은 수미, 기수, 가을 감자는 수미, 병, 기수, 수미, 기수, 수미, 병, 기수 끝. 병은 마오병. 제 수강생들은 기본적으로 마오병 아실 겁니다. 솔직히 모르시는 분 없죠? 가슴에 손을 얹고 마오병 일본말이긴 합니다. 보온병, 우리 보온병, 마오병 아닌 척하지 마세요. 마오병. 그래서 마이너스 마오병 이렇게 별짓 다 합니다. 암기를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요. 시험장에서 별게 다 헷갈리거든요. 옥수수. 자, 옥수수는 수익감소 보장보험은 가피자 똑같죠.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비 결국은 피해율. 이 피해율이 구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 색깔 바꿀게요. 옥수수니까. 자, 옥수수. 옥수수는 피해율은 기실기, 기준 수입, 실제 수입, 기준 수입이에요. 요거는 교재의 공식이고 이거는 결과값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기준 수입은 왜 똑같아요? 얘랑 평년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했대요. 그런데 실제 수입이 좀 문제가 돼요. 색깔을 또 바꿀까? 실제 수입이 중요합니다. 이 실제 수입이 뭐라? 실제 수입이 기준 수입 빼기 손해액이래. 그렇죠? 기준에 내가 1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손해가 60만 원 나서 그러면 실제 수입은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에 이 공식을 넣습니다. 빼기 기준 수입 빼기 손해액. 이렇게 분모는 기준 수입. 가로를 베끼면 A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둘이 상계. 기준 수입분의 손해액. 기준 수입분의 손해액.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급하다. 내가 시간이 부족한데 옥수수 수익감소 보장금 보험금 나왔다. 다 잘 풀었다. 마지막에 굳이 이런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해 그러면? 간단하지 뭐. 기준 수입 쓰고 기준 수입 써야죠. 평기에다 쓰고 분자에 실제 수입해서 바로 그냥 실제 수입은 이렇게 하지 말고 보여줘야 되려나? 이 공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급하다. 그럼 분자 손해 바로 쓰면 됩니다. 말 그대로 똑같잖아요. 이게 피해율 개념 맞잖아요. 봐요. 내가 1000만 원 벌기를 예상을 했어. 근데 손해 피해액이죠? 600만 원 손해 입었어요. 60%가 손해 피해율 아닌가요? 맞죠? 그런 개념. 어쨌든 여러분께 한번 옥수수의 이해를 한번 돕자 그러면 제가 요리조리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패턴이 다른 것과 다르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설작물과 버섯작물인데 여러분께 몇 가지 용어를 좀 혼동할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 교재에 보면 원예시설,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가끔 교재에서도 또는 제 강의에서도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 재배사의 원예시설 막 섞어서 쓰는데 사실상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 그러면 이 시설 작물 재배하는 원예 시설과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부대 시설, 부대 시설은 우리 냉난방 공조 장치, 그다음 양분 공급 장치 등등 환기 장치 등등이거든요. 그다음에 버섯도 버섯 재배사 안에서 재배를 하는데 그 버섯 재배사를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농업용 시설물이라 하기도 하고 원해시설 그냥 막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느 때는 버섯재배다 농업용 시설물 그런 개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 나왔을 때도 버섯재배라고 할 수도 있고 원해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농업용 시설물 가로치고 버섯재배사. 근데 물어보는 게 버섯을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그게 원해시설 농업용 시설물이지 이게 왔다 갔다 쓰냐. 거기에 전혀 개의치 마시라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든 원해시설이든 그 안에서 재배하는 부대시설은 공이 다 환기시설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분 공급 장치 다 들어가고 냉난방 장치 다 부대시설에 속해요. 됐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의 자세한 정의는 또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거 시설 작물 버섯 재배 안에서 버섯 재배사 안에서 재배하는 거 버섯 작물 얘네 역시 종합염이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생산비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보험금 명칭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시설작물과 버섯작물의 공통 개념을 좀 모아놔봤어요. 자, 볼까요? 첫 번째, 이 소손해, 소는 작을 소자입니다. 작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손해 다 보상하려면 계약자도 접수하고 보상하고 행정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소손해, 작은 손해까지 일일이 다 보상하다 보면 그 짜잘한 행정 비용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올라가고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서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작은 손해는 면책이니까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니까 계약자 본인이 그다음 부담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기준은 소손해 면책, 작은 손해 면책의 기준은 한 사고당, 매 사고당입니다. 한 사고당 이게 보장하는 보험금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니까 생산비 보장 보험금에 보험금 2예요. 여러분 오타 제가 고쳐 놓을게요. 보험금 2 요거 보험금 2예요. 이렇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지급인데 당연히 가입금액 한도 모든 저희 농작물 재배분, 가축 재배분, 모든 작물, 시설, 가축, 축사 싹 다 통틀어서 대전제는 가입금액 한도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무조건 가입금액 한도예요. 그건 딱 알아두시고 전액을 지급한다. 굳이 전액이란 무슨 뜻이냐면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손해액이 30만 원이다. 30만 원 전액 지급이라는 뜻이에요. 30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20만 원 지급이 아니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10만 원 초과씩. 그런데 그래?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왔죠. 그럼 소손해는 얼마예요? 10만 원 이하의 손해를 소손해라고 합니다. 10만 원까지는 면책하겠다 그 뜻이니까. 맞나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얘는 가입금액 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는 계약 소멸인데 사실은 얘는 동의어예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동의어입니다. 기존에는 교재에 이 내용의 제목이 작은 소 제목이 가입금액 복원이었었어요. 근데 얘가 바뀌어서 계약 소멸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거예요. 우리 동전에 10원짜리 보면 뒷면에 10원, 앞면에 탑이 있죠. 다른 건 10원짜리예요.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설명 들어볼게요. 이 내용을 두 개 다 담고 있는데 제목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두 개 다 같은 내용 한꺼번에 담고 있어요. 이 조항에서. 사고별이죠. 사고별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피해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그 피해액이. 가입금액 미만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미만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미만이니까 손해액을 보상해야죠. 보상해주고 나서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즉,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보험 가입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차 사고가 났다고 칠게요. 사고별이니까 첫 번째 사고가 나서 가입금액 미만이니까 100만 원 미만의 사고가 났겠죠. 그럼 저기고 60만 원 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60만 원 지급해야죠. 맞나요? 지급했고
그다음에 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니까 100만 원 그대로 살아있고, 가입 금액 이상인 때 2차 사고가 났다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2차 사고가 났어요. 가입 금액 이상이죠. 이거 이상입니다. 또 오타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인 때에는. 죄송합니다. 다 고쳐놓을게요. 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보상을 해야죠. 그 손해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한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지 말고. 자, 여기서 감액되지 않으면 얘는 복원이라는 뜻이죠. 혹은 나중에 계산 문제를 통해 풀어봐야 아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100만 원짜리 가입을 했고 첫 번째 사고가 나서 6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럼 자녀 한도는 40만 원 남았습니다. 40만 원 자녀가 남았다는 뜻이지 40만 원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즉 보험금 공식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풀다 보면 비례 보상이 나와요. 비례 보상이 뭐죠?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여기다 손해액이죠. 손해액을 비례보상할 때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입니다. 이때 이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요거 잡아두고, 가입 금액 100만 원짜리인데 60만 원 지급했어요. 자녀 한도는 4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보험기관 내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또 60만 원 났다고 칠게요. 그럼 또 60만 원 지급할까요? 아니죠. 손해가 60만 원 났지만 자녀가 40만 원밖에 없으므로 4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20만 원은 계약자가 자부담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요 복원되지 않는다는, 감액되지 않는다는 말은 나중에 비례보상의 개념이니까 지금 계산 문제를 써드리면 좋겠으나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시죠. 지금 개념 잡는 강의에서 제가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요거는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시면 될 거고, 여기가 실제로 자주 나와요. 자,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내용이 많죠? 여기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